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저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강용준님을 리포터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대비되는 두 가지 풍경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풍경입니다. 정부 여당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었죠. 그런데 그 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법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는 건데요. 지난 3월에 민주당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 기본적인 노동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이제 법을 통해서 개선하자 그런 취지였던 겁니다. 지난 7월 14일 국회에서 이 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진술인으로 참가한 권호성 교수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AI나 빅데이터 같은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초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 모델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일감을 얻는 사람을 편의상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취약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동자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근로기준법하고 노동관계법을 좀 더 보완해서 오히려 이제 그 노동자성 그다음에 이제 대리운전이나 일부는 이제 노동자성은 인정이 됐는데 이제 사용자들 스스로가 난 사용자 아니다, 난 교섭을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사용자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으로 좀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한 데에는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도 있었다고 보이는데요. 이른바 플랫폼 시장의 공정 이슈를 이제 선점하겠다 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해서 그동안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계속해서 의견 대립을 보여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럴 때 당연히 플랫폼 노동자의 편에서 입법 관철을 위해서 노력해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연내에 이 법을 처리하겠다고 그동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이번에 관련 상임위의 그 법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예 정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12월 7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법의 연내 통과는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사실상 그 현 정부 임기 안에는 법안 처리가 힘든 거 아닌가요? 예,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기 내에 법안 처리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입법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220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중에 2030 청년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5%라고 합니다. 요즘 취업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대거 플랫폼 노동시장에 들어온 것인데요. 이들 상당수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되는 셈입니다. 예. 요즘 너도 나도 청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만 그럴 뿐 진짜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한 예로 산재보험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6월에 서울시가 라이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응답자의 57%가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결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치권은 말로만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입법으로 그 말을 증명했으면 합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우리가 이렇게 미적대고 있는 그 우리나라 풍경을 지금 보여드렸는데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유럽연합의 풍경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 소식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12월 2일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데가 유럽집행위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다음 주에 법 하나를 이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유럽연합 내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숫자는 약 410만 명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반대의 풍경이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유럽연합의 이 법률에 따라서 앞으로 음식 배달 라이더들 또 차량 호출앱 종사자들이 애초 그 계약서 내용과는 상관없이 노동자로 이제 인정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플랫폼 회사가 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플랫폼 회사가 진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법률 용어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두고 그 종사자들과 업체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플랫폼 회사에서 노동자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회사 쪽에다가 스스로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 보호에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노동자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들립니다. 우리 정부 여당이 말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과 정말 대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내용이 좀 약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업체가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고작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심의조차 안 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플랫폼 종사자를 대하는 두 가지 대비되는 풍경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플랫폼 노동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